자, 그래서 크게 이제 수열이라는 거를 다시 기본적인 것부터 정돈을 하게 된다면 수열이라는 걸 표현을 할 때는 무슨 가로를 사용을 하고 중가로를 사용을 하고 이 중가로 안에 우리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어떤 수열을 표현하는 게 들어갈 것이고 됐니?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의 수열을 표현하게 된다면 이 수열에서 n 대신에 뭐를 넣으면 숫자를 넣음으로써 다시 뭘 넣음으로써 숫자를 넣음으로써 우리는 얘네들을 A1, A2, A3, A4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되는데 얘들을 해석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첫 번째 항, 다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럼으로써 얘네들을 이렇게 숫자를 모아가지고 모해서 얘들을 나열을 해서 뭘 찾아? 규칙을 찾아? 그럼 그 규칙을 찾음으로써 무슨 화를 시켜? 일반화를 시켜. 그래서 나온 그 규칙을 찾은 항을 우리는 그러면 요놈 시기를 몇 번째 항이라고 해석을 하되 n번째 항이라고 해석을 하되 일반화를 시킨 항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일반항이라고 그래.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이 일반화를 시킨 항을 찾는 이유는 n 대신에 3을 넣으면 a 몇으로 바뀌어? a3로 바뀌지. 그럼 걔를 해석하면 뭐인 거야? 세 번째 항.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래서 다시 숫자를 나열을 해서 됐니? 뭘 찾아? 규칙을 찾아서 걔를 뭐 시켜? 일반화를 시켜서 찾은 형태를 우리 무슨 항이라고 얘기한다? 일반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일반항이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근데 이때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건 AN이 일반항이라고 받아들이신 건 아닙니다. 표현이 이해갔어? 문제 표현에 따라 바뀌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AN을 보통 즉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적으로는 AN은 일반항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뿐인 거지 항상 일반항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수열이라는 놈의 식기를 나열을 해보니까 어떤 놈인지 몰라? A1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그럼 이 수열을 나열했더니 첫 번째 항이 뭐인 거야? A1 두 번째 항이 뭐인 거야? 2 곱하기 A2 세 번째 항이 뭐인 거야? 3 곱하기 A3 네 번째 항이 뭐인 거야? 4 곱하기 A4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나열을 했더니 항들이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규칙이 있어 없어? 있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 식기 일반하면 일반항은 n 곱하기 AN. 그렇지. 이게 일반항이 될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러니까 AN이 일반항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요놈의 식기에서 얘는 일반항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런 수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실 건 일반적으로는 AN이 일반항이긴 하지만 AN이 항상 일반항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돼. 단순하게 AN이라는 건 몇 번째 항으로 해석을 하신 게 가장 기본이야? n번째 항으로 받아들여야 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서 이 결국에 무슨 가로 안에 수열을 나타내는 무슨 가로? 집합기호 있죠? 중가로 안에 있는 게 이게 무슨 항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일반항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다시 이 중가로 안에 있는 게 얘가 무슨 항을 나타내는 거라고? 일반항. 그렇지. 일반항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이 수열이 어떤 형태를 갖는지는 반드시 중가로 안에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교재나 교과서나 처음에 나오는 이 수원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수열 문제는 90% 이상이 AN을 일반항으로 잡는 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잡고. 표현 이해갔니? 근데 정확한 표현은 이건 일반항이 아닙니다. 됐나요? 문제 표현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지 100% 일반항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돼. 표현 이해갔니? 그럼 이런 일반항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방금 전에처럼 AN이 우리가 여기서 구한 게 N 곱하기 예를 들어 N 플러스 1이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 놈의 식기가 요 놈에서 A10 표현 돼 안 돼? 돼요. 돼. 누구 대신에? N 대신에 얼마를? 10을 갖다 넣으면 시작 10 곱하기 11. 됐니? 어떤 항을 찾을 수 있고 표현이 해갔니? 그럼 요 놈의 식기를 이렇게 바꿔도 돼. AN 플러스 1은 그럼 얘는 누구 대신에? N 대신에 얼마를 갖다 넣으면 돼? 플러스 그렇지. 동일한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똑같이 넣어주라고. 그럼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됐어?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를 해석을 하면 얘는 해석을 하면 몇 번째 항에 해당하는 거고 N번째. 그럼 얘는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N 플러스 1번째. 그렇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즉 얘는 얘보다 하나 어디에 뒤에 나오는 항이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몇 번째? N번째. 몇 번째? N 플러스 1번째. 그렇지. 숫자 차이 하나 나잖아. 그러니까 항이 몇 개가 한 개가 더 뒤에 있는 항이 이거일 거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요것만 되느냐? 이런 놈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A, E, N. 해석하면 2N번째.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10번째 항 보려면 n 대신에 10을 넣듯이 2n번째 항이니까 n 대신에 얼마를 넣어주면 2N. 그렇지. 당연하겠지요.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몇 번째라고 해석하는 연습이 가장 기초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니? A1, A2 또는 C1, C2, C3, C4 읽는 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몇 번째라고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표현됐니? 그럼 요놈 쉽게 해석하면 A, 2N은 시작 표현하면 2N 곱하기 2N 플러스 1.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면 돼. 당연히 2N번째 항이니까. 됐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수열이라는 놈의 식기에선 N 대신에 숫자를 넣는 것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누구 대신에? N 대신에 숫자를 넣잖아. 그러니까 이 수열은 기본적으로 보통 변수는 대부분 N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X를 쓰지 않아요. 표현이 이해 갔죠? X를 쓰는 건 보통 우리가 실수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처럼 자연수기 때문에 N을 쓰는 게 보통인 거고요. 물론 좀 더 뒤로 가게 된다면 N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자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AK 이런 것도 표현 가능해요. 그럼 AK 읽을 때는 AK지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K번째. 그렇지. 그러면 끝인 거야. 그러면 요 놈도 하나의 뭐야? 일반항이야. 맞아 틀려? 일반항 시켰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AK 표현하면 시작 K K 곱하기 K 플러스 1. 그렇지. 이것도 하나의 일반화 시킨 형태인 거지 K 대신에 숫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AN이 일반항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표현이 이해 갔지요?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답? 자 왼쪽은 지워도 되죠? 저 맨 위에 변수 저것만 빼고 추운 사람? 없으면 요거 좀 끄겠습니다.
자, 얼추 필기 되셨으면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숫자를 나열해서 규칙이 있는 걸 배우겠다는 얘긴데, 그럼 규칙이라는 게 그럼 결국에 그 사람의 문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모든 규칙은 변하기 때문에 규칙성이라는 건 정말 무한합니다.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해갔니?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이고 처음으로 이런 걸 배우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는 교과과정상에선 2가지. 됐어? 근데 뒤로 좀 더 가서 우리가 용어는 빠졌지만 나오는 거 2가지 해서 우리는 총 4가지 정도를 배울 거고요. 기본적으로 2가지만 용어가 교과과정에 나오니까 걔네들은 기초적으로 익히시고 나머지 2은 보이는 대로 그냥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표현됐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 얘는 규칙이 정해진 수열이야.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뭘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 안에 푸는 법이 이 수열은 단어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건 차가 같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뭐가 같다고? 차가 같아. 차라는 건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빼는 거. 그렇지. 뺀 게 일정한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은 무조건 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표현 이해 갔어? 다시 뭐 하라고? 빼라고. 나중에 학교풀이 배우면 니들 어떻게 배울 거냐면 학교풀이에서는 무조건 일반항 이용해서 다 첫항 플러스 공차로 고차 이런 식의 표현을 나중에 배워.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 풀이는.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을 하실 때는 말 그대로 뭐가 일정하냐면 차, 뺀 게 일정한 수열이니까 요놈 시기는 당연히 뭐 해라? 풀이하는 방식은 무조건 뭐 해라? 빼라. 그렇지 빼라야 빼라. 그럼 뺀다는 건 당연히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빼야 되겠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야 되겠어? 그렇지 그게 편한 거야. 앞에 항에서 뒤에 걸 빼도 되지만 그건 반대로 빼는 개념이니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다라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패턴이 될 겁니다. 됐니? 그렇다면 그 차가 일정하니까 그 일정한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일정한 차. 걔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공통된 차. 그래서 공차라는 표현 쓰고요. T 아닙니다. 됐어? 그 뭐야 뭔 T라 그래 그거? 대만 T 그거 아니에요. 됐니? 펄 들어간 거 그거 아닙니다. 공차라 그러고 공통된 차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는 문자 D를 사용을 해.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이 등차 수열에 일반항을 우리가 유도를 하는데 유도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중에 요놈은 기본 원리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야 나중에 배울 2가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일반항 유도하는 걸 외우던가 해야 되는데 교과과정에서 그거 외우는 게 빠져 있거든. 물론 알려는 드리겠지만 됐니? 그러니까 그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동일하게 유도하셔도 현재 교과과정상 문제풀이하는 데는 충분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하고 중괄호 안에 뭐 들어가 있어? A, N 들어가 있지. 그럼 이게 무슨 항이라는 거야? 일반항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 A1이라고 표현되는 건 어떻게 해석하시고? 첫 번째. 그렇지. A2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유도를 하는데 요놈 시계는 뭐가 일정하니까? 차가 일정하니까 뭐 하라고? 빼라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첫 번째 항을 그 바로 뒤에 있는 몇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 그럼 그 차가 무슨 차? 일정한 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차라고 얘기하면? 공차, 문자 뭐? D. 그렇지. D라고 표현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럼 뺀다면 세 번째 항에선 누구 빼야 되겠니? 두 번째 항 빼야 돼? 그럼 요놈 시키도 뭐? D. 다음 또 몇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에서 뭐 빼야 돼? 세 번째 항 빼도 또 뭐? D.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한 번만 더. 10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면 몇 D? 3. 그렇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왜? 10번째 항과 7번째 항은 항이 몇 개 차이나? 3개. 그럼 차도 3번 날 거 아니에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해석을 하시면 일반항을 안 해오시고 우리는 그냥 갈 수 있고 문제풀이도 그냥 하면 된다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다시 그럼 한 번만 더.
다섯 번째 항에서 그럼 몇 번째 항을? 네 번째 항을 빼면 D가 될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럼 일반항 몇 번째 항을 찾고 싶은데 그럼 n번째 항에서 누구 빼줘야 돼? n-1번째 항을 빼야 되겠지. 그렇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도 다 됐니? 여기까지 표현하는 거? 그러면 쌤 이렇게 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뺐잖아. 반대로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렇지 끝이야. 다시 뺐어? 그럼 반대로 뭐 하라고? 더해. 더하는데 전체를 한 방에 싹 다 더해버리라고. 그럼 더하면 좌변은 얘 더하기 얘 하잖아. 그럼 A2가 어떻게 돼? 사라져. 또 요놈 식기하고 요놈 식기 더할 거 아니야. A3 어떻게 돼? 사라져. A4도 어떻게 돼? 사라져. A5도 어떻게 돼? 사라지겠지? 맞아 틀려? 계속 사라질 거야. 그럼 여기선 누가 사라져? A. 그렇지. A n-1이 사라질 거야. 그러면 좌변에 남는 거 뭐 빼기? 빼기 A1 됐니? 읽을 땐 이거고 해석하면 시작? 첫 번째 항을 뺀다. 그렇지. 되냐 안 되냐? 그럼 우변은 다 더해야 되겠네?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점 들어가서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판단하라고? 몇 개일까요? n-1. 그렇지. 개수 표현 다 이해갔죠? 개수 항상 패턴 잘 잡으시고요. 그럼 요놈 식기는 D를 더할 거야. 몇 번을? 똑같은 걸 n-1번 더하네.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지. 그렇게 표현될 거고 한 번 더. 다시 몇 번째? 다음 몇 번째? 첫 번째.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래. 뺐어? 항 차이 몇 개 나니? n-. 그럼 공차도 몇 개 차이 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n-1T야. 안 외워도 된다.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요놈 식기를 그대로 정리한 걸 AN n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뭐 이 표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 나중에 니들 학교 들으면 맨날 또 더하고 앉아있거든. 표현이 갔니? 그렇게 자꾸 가지 마시고요.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은 말 그대로 뭐 해라? 빼라. 되냐 안 되냐? 그럼 쟤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그럼 요 식을 우리가 만약에 정리를 풀어서 전개를 해서 정리하면 정리를 하는데 이때 A1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첫 번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수야. D는 뭐였어? 공차. 얘도 상수야. 1점 차니까. 됐니? 즉 그 얘기는 수열에서 변수 뭐라 그랬으니까? n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정리한다면 누구에 대해서? n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야. 요 n의 숫자 갖다 놓듯이 n에 대해서 정리하면 될 테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더니 요 놈의 식기를 정리하니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놈의 식기는 일반항은 어떤 특징을 얻을 수 있냐면 정리를 했더니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되면 그렇지 1차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요놈의 식기에 n의 개수가 뭐가 되니? D. 그걸 뭐라고 한다고? 공차. 그렇지 공차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공부를 하시는 거지 이 식을 외우지 말라고. 이해 갔어? 나중에 되면 또 얘네들 학교에서 수업 듣고 와가지고 물어보면 또 이거 쓴다. 까먹지 마세요.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얘를 항상 기억을 하세요.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오케이 정답.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봅니다. 교재 보시면서 여기는 기초유형이 워낙 많이 정돈이 돼 있으니까 기초유형 보시면서 연습하죠. 자, 다 봤어? 자, 봅니다. 1197번 먼저요. 1197번입니다. 212쪽에 1197번. 첫째 항이 5, 공차가 2짜리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주고 시작했어. 그 다음에 무슨 가로 나와 있어? 중가로 나와 있고 중가로 안에 뭐 나와 있니? 이걸 항상 니들은 제일 많이 놓치니까 여기서부터 잘 잡으셔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중가로 안에 있는 게 무슨 항? 일반항. 일반항이면서 그게 결국엔 몇 번째 항? n번째 항의 형태를 넣어준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41이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니까 요 너무 쉽게 해서 우리는 일반항에 찾는 첫 번째 목적을, 일반항을 왜 찾는지에 대한 걸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요. 원래대로라면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2니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의 차이가 얼마야?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첫째 항이 5야. 그럼 두 번째 항은? 그럼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그렇게 쭉 써서 41이 몇 번째 항인지 그냥 찾으면 돼. 그게 가장 기초인 뭐 하는 거? 숫자를 나열하는 거.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런 뻘짓을 찾아갈 것이냐라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모의고사나 고난이 들어가면 갈수록 다시 뻘짓으로 가야 돼. 이해갔어? 그냥 단순한 문제풀이 할 때는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표현 이해갔니? 왜 단순해요?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주고 시작을 했거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차가 일정한 수열이기 때문에 요 놈을 쉽게 해서 우리는 바로 얘의 규칙을 가지고서 얘를 무슨화시켜? 일반화시켜. 그럼 일반화시킨다는 건 무슨 항을 찾겠다라는 거야? 일반항을 찾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건 중괄호 안에 있는 일반항의 형태를 확인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친절하게 한글로 나와 있지요. 몇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라면 그걸 먼저 표현부터 하는 거야. 물론 지금은 표현하시고 나중 되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라고?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중괄호를 보고 됐니? 그러면 표현하면 A 얼마가? 1이 얼마? 5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공차가 얼마라고 줬으니까 2니까 걔도 뭘로? 문자로 먼저 표현하라고. 그럼 문자 누가? D가 얼마? 2. 여기까지 됐니? 그럼 대부분은 이식을 쓰는데 이식 외워라 외우지 말아라. 외우지 마. 할 필요 없다고. 머릿속에 지워버리란 말이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 얘라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다시 한 번 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되며? 1차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n 앞에 개수가 뭐가 된다고? 공차라고. 그러면 AN이라는 놈의 식기를 우리가 유도를 할 때 AN은 일단 공차 문제 나왔네.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얼마 나왔니? 2. 그럼 몇 n을 먼저 만들면 돼? 2n. 만들면 돼. 뭔 소린지 이해 갔어? 됐어? 여기까지 만들어. 근데 1차니까 나머지 상수항은 어떻게 찾아요? 거기 줬잖아. 몇 번째야?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돼. 그럼 n에 얼마 넣으면 돼?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5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뒤에 얼마 더 붙어? 3. 그렇지. 플러스 3. 됐지. 끝. 됐냐 안 됐냐? 이렇게 얘를 유도하는 거지. 요 놈을 5 더하기 n-1 곱하기 2 해가지고 정돈해서 2n 더하기 3이야. 뻘짓하지 마시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 말 기억하고 그대로 풀라니까. 됐어 안 됐어? 나중 학교 가면 너네 이것만 쓴다고. 그러면 문체 풀이할 때 시간 겁나 오래 걸리니까. 다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면서? 1차식이면서 n 앞에 개수가 뭐가 된다고? 공차. 그러면 공차 2니까 먼저 뭐를 만들고? 2n을 만들고 거기에 몇 번째 항을 줬으니까? 첫 번째 항을 줬으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n에 얼마를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5만 만들어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얼마 더 갖다 붙여? 플러스 3. 됐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 그럼 일반항을 찾음으로써 뭘 할 수 있냐면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나열해서 41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선 41이 몇 번째 항인지 물어봤지. 그럼 41에서 41이 몇 번째 항인지 물어보려면 문자 누구를 하려는 거야? n을 찾자는 거야. 맞아 틀려? n이 얼마냐에 따라서 41이 몇 번째 항인지 판단할 거 아니야. 근데 40이라는 게 하나의 항이지. 그럼 얘는 일반화시킨 형태인 거고 얘가 하나의 항 아니야. 그럼 여기다 얼마를 갖다 넣으면 41을 갖다 넣으면 이게 2n 더하기 3이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n을 찾을 수 있겠죠. n이 얼마 나와? 19. 그러면 n에 얼마를 넣으면 19를 넣으면 4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요놈 식구는 몇 번째 항이 된다? 19번째 항이 된다라고 풀어낼 수 있겠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니? 한 번만 더 1199번 바로 가겠습니다. 1199번 다시 보세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또 나와있지요? 아예 명칭을 줬습니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AN이라 그랬어. 됐니? 그렇다면 요놈 식께서 그 다음 H1-A3은 16이라고 줬지요? 그럼 또 니들은 뭐 할 거냐면 자꾸 이걸 쓴다니까? 하지 말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먼저 해석부터 하는 거야. 중괄호 안에 AN 들어가 있지? H를 해석하면 7번째야. 그렇지. A3 해석하면 3번째야. 됐니? 근데 등차 수열은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문제 풀 때? 빼라. 그럼 7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뺀 결과를 줬잖아. 근데 7번째 항과 3번째 항이 항이 몇 개 차이 나니? 4개. 4개 차이 나니까 당연히 공차는 몇 개 차이 날 거야? 4개. 4개 차이 날 거야. 맞아 틀려? 그럼 H-A3이라는 건 얘는 몇 D와 똑같아져? 4D와 똑같을 거거든. 그럼 4D가 얼마니까? 16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가 얼마라는 걸? D가 얼마라는 걸? 4라는 걸 유도할 수 있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등차 수열 잘 쳐다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자 다시 1203번 1203번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누가? AN이 됐냐 안 됐냐? 이제 이거 더 이상 강조 안 합니다. 됐어? 중괄호 안에 보는 거 이제 연습하셔야 돼. 이게 계속 중간중간에 나중에 바뀌어갖고 나오니까. 하지만 웬만한 시중교재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넘어가기 전까지 거의 다 AN이야.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 AN이 일반항이라고 박는데 그건 아니라고. 됐지요? 자 그럼 계속 갑니다. 그랬을 때 그럼 A3는 3 해석하면 3번째 항 H는 19 해석하면 7번째 항 7번째 항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렇다면 지금 3번째 항과 7번째 항을 줬는데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근데 문제에서는 무슨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등차 수열. 그럼 뭐 하라고? 빼라고. 그럼 몇 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 빼는 게 기본이야? 7번째 항에서 3번째. 그렇지 빼. 항 차이 몇 개 나니까 4개. 공차 차이도 몇 개. 4개. 그러면 우린 D 알아볼라. 알아요. D 얼마야? 4. 4.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됐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풀이는 이제 달라집니다. 일반항을 유도하셔도 되고 됐어? 일반항을 유도하면 공차 4니까 먼저 어떻게 하라고? 4. 만들어.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몇 번째 항 줬니? 3번째 항. 또는 7번째 항이지? 꼴리는 거 맘대로 써. 3번째 항을 쓰고 싶어. 그럼 n에 얼마 넣어야 돼? 3 넣었는데 3번째 항이 얼마 나와? 3 나오잖아. 그럼 뒤에 얼마 더 붙어? 마이너스. 그렇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외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표현 이해갔니? 나중 되면 니들은 뭐 하냐면 A1 플러스 2D가 3 A1 플러스 6D가 19 그 다음에 연립해 D는 4 나와 저짓 하고 있다니까. 뭔 소린지 이해갔니? 나중에 니들은 항상 이 짓을 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시고요. 빼라 합니다. 그러면 A 얼마를 유도하라 그랬으니까 20을 유도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나오셔도 되고 여기는 됐지요? 됐니? 그런데
다른 방법은 쌤 뭔 소리예요? 다시 공차 4차 잤잖아. 우리는 세 번째 항하고 몇 번째 항을? 7번째 항을 알아. 몇 번째 항을 알래? 20번째 항. 그럼 뭐 하라고? 등차수를 무조건 뭐 하라고? 얘가 궁금한데 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해? 빼? 그럼 차이가 몇 D 나와야 돼? 13D. 그렇지 13D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D 알아 몰라? 얼마야? 4. 그럼 얘 얼마 돼? 52. 근데 7번째 항이 얼마였어? 19였어. 그럼 얘 얼마 돼야 돼? 71. 됐죠? 20 갖다 놓으면 끝이잖아. 일반항 유도 안 해도 돼. 꼭 일반항을 유도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빼고 끝내시면 돼요. 공차라는 문자 표현만 할 줄 아시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편하신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됐니? 됐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번 부르는 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1198번 1206번 1213번 1218번 시간은 한 3분 정도, 5분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자, 1분 뒤에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212쪽의 질문 여긴 없고요. 213쪽의 질문 이건 없죠. 대신에 13쪽에 지금 1206번 풀이를 하실 때 조금 보면 몇 번째 항을 줬니? 세 번째요. 세 번째 항을 줬고 다음에 몇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을?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뭐 한 개? 더한 게 얼마? 24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뭐 찾으라 그랬어? 거기에서 주어진 여섯 번째 항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보면 세 번째 항을 줬으니까 세 번째 항으로 바꾸면 돼 그냥.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잖아. 세 번째 항보다 항이 하나 더 앞에 있는 거지. 그럼 세 번째 항에서 공차 하나를 뭐 해주면 돼? 빼면 돼. 얘 갔어 안 갔어? 얘 몇 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항이 두 개 더 뒤에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면 돼? 세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를?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그렇지. 끝인 거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세 번째 항이 둘 다 얼마니까? 10이니까 10 플러스 20 플러스 뭐 한 개? D 한 개 얼마? 24에서 D가 얼마 나오면? 4가 나오면 굳이 일반항 유도 안 해도 여섯 번째 항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겠죠.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여기 쪽은 솔직히 암산을 거의 가능해. 정말 기초 문제들은. 시간을 남들이 예를 들어 30초를 쓴다면 10초도 안 쓰고 풀 수도 있단 말이야. 한 줄 툭툭 적고 끝내도 된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니까 항 표현을 그래서 무조건 첫 항과 공차를 이용한 일반항을 외우지 말라는 건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고 바꿔. 항차유만 읽어내면 되는 거니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를 굳이 힘들게 안 푸셔도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는 214쪽은 질문 없지요? 됐어? 오케이. 없으면 그 다음 215쪽의 질문 요놈도 없지요? 얘는 반드시 무슨 항을 유도해야 돼? 일반항 유도해서 일반항의 음수라고 풀어내고 가셔야 됩니다. 됐니?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그 다음 일단 보시면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건 어떤 두 개의 숫자 A하고 B가 있어. 이 사이에 숫자 10개를 넣었대. 다시 숫자 몇 개를 넣었다고? 10개를 넣었어. 그러면 요 놈의 시기가 전체가 몇 개가 되겠니? 12개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다시 얘를 일반화를 해서 이 사이에다가 10개가 아니라 n개를 넣어버리게 되면 전체는 몇 개가 돼? M 플러스 2개. 그렇지. n 플러스 몇 개? 2개가 되겠죠. 계속 표현 이해 갔냐? 그렇다면 그때 요 나와 있는 놈의 식기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 됐니?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몇 번째 항이 돼야 돼? M 플러스 2. n 플러스 2번째. 그렇지. n 플러스 2번째 항이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게 끝입니다. 됐나요?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 갔니?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빈칸 채우고. 이거 참고 삼아서 해야 되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뭘 하시냐면 1223번 다음 1227번 다시 1200 몇 번 하고 23번 하고 1200 몇 번? 27번 요 두 개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문제 확인부터 갑니다. 그럼 몇 번이냐면 이야 몇 번이었어? 여기 216쪽 질문 없고 217쪽은 아니었고 됐죠? 정리? 오케이. 다음 이 등차 수열은 지금까지 푸는 그 기본 틀을 그냥 모두 문항을 풀어내셔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요 식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부분과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조금 이제 표현을 바꿔서 풀어야지 좀 편한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놈을 좀 쓰겠다는 얘기인데 먼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등차 수열의 표현. 즉 등차 수열을 꼭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안 붙을 수도 있단 말이야 문제에서. 표현 이해갔니? 걔가 안 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그 수열의 형태만 보고 얘가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렵게 해석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셔도 돼. 기본 표현부터 다시 얘를 몇 번째 항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등차 수열은 뭐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뭐가 일정한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이고 그 차를 무슨 차라고 얘기한다? 공차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무조건 뭐 해라? 빼라. 그럼 몇 번째 항을 빼주면? 그렇지. 빼면 얘가 얼마? D 나오겠지?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이렇게 되면 당연히 D는 무슨 수가 될 것이고 상수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인 거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한 번 더. 그럼 요 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이것도 등차 수열이야 당연히. 표현됐니?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시고? 그럼 여기에서 몇 번째 항을? 뭐하고? 뺀 거랑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뭐한 거랑? 뺀 거랑 그 결과는 어떠면? 같으면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겠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다음 그럼 요 식에서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공통이니까 요 놈을 정리하게 되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얘는 몇 번째 항과 n번째 항과 n 플러스 몇 번째 항을? 2번째 항을 더한 거랑 어때? 같지요? 됐냐 안 됐냐? 다음 요 놈을 한 번 더 정리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을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얼마로? 2로 나눠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요.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이런 놈들을 해석할 때도 몇 번째로 해석을 하시고요. 그때 여기 있는 항들을 조금 요 새끼를 잘 쳐다보게 되면 아이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항이 몇 개가 나와 있니? 3개.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항의 간격이 동일하게 떨어져 있어. 물론 여기 표현은 연속하게 나와 있지만 굳이 연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의 간격이 어떻게 떨어져 있어? 동일하게 떨어져 있을 때 얘가 가운데 있는 놈이지. 맞아 틀려? 그 가운데 있는 놈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나머지 둘의 무엇과? 합과 어떻다? 같다.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요때 요 가운데 있는 항 요 새끼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그럼 기본적으로 항이 몇 개가 나오는데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 항이 연속될 필요는 없다 그랬어? 간격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항 차이가. 즉 그 얘기는 예를 든다면 등차 수열
AN에서 A5, A10, A15 요렇게 나와 있으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연속된 세 개 항은 아니지요. 맞아 틀려. 근데 요 항과 요 항은 항 차이가 몇 개? 이 항과 이 항도 항 차이가 몇 개? 5개가 나니까 이 10번째 항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나머지 두 항의 뭐와? 합과 당연히 어때? 같아요. 이해 갔지요? 쌤 왜 이렇게 돼요? A10에서 몇 D 빼주면 돼? 10번째 항으로 고치면 10번째 항과 항 차이 몇 개니까? 5개니까 A10에서 얼마를? 5D 빼면 되지? 얘는 A10에서 5D를 뭐 하면 돼? 그러면 더하면 되잖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간격이 같다. 이 등차중항의 키포인트는 간격이 같은 거지 꼭 연속된 세 개 항이 나올 필요 없어. 표현 이해 갔니? 다음 이 연속한 항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왜 굳이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시라고. 그냥 꼴린 대로 해도 돼 솔직히.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항이 예를 들어 항이 3개가 연속이라면 표현이 해갔니? 그럼 가장 단순하게는 A, B, C 이렇게 놔도 돼? 됐어. 그나마 유노그 시키는 이렇게 놓으면 변수가 몇 개 되니까? 미지수 3개니까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미지수를 줄여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놔도 돼? 됐냐 안 됐냐? 또는 모두 C 그럼 얘는 C 마이너스 뭐 D 얘는 C 마이너스 2D 이렇게 놔도 상관없다고. 뭘로 놔도 상관없단 말이야. 하지만 계산이나 이런 걸 하려면 가장 편한 건 가운데 있는 놈을 B라고 놓으면 얘는 B 플러스 뭐가? D 얘는 B 마이너스 D라고 놓게 되면 이게 제일 편하다고. 왜? 더하면 뭐만 남아? B만 그렇지 B만 남게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는 우리가 미지수가 좀 더 편해지니까 얘를 추천을 드리는 거지 꼭 이게 100% 좋은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 공식에서 만약에 항이 몇 개가 연속이 된다면 4개가 연속이 되면 그렇게 얘는 놓기가 조금 애매해. 다 더했을 때 B만 남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4개니까 쌤 B 플러스 뭐 2D B 플러스 D B 마이너스 D B 마이너스 2D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시요? D 차이지만 얘는 몇 D 차이? 2D 차이거든. 그럼 돼 안 돼? 안 되거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4개짜리일 때는 그냥 뭐 요런 식을 쓰든가 이런 식을 쓰셔도 되고 그것마저 귀찮으시다면 이런 표현을 쓰셔도 되긴 하지만 이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라는 건 뭔 소리냐면 한 놈이 B-D고 한 놈을 B 플러스 D 넣고 그럼 B 플러스 3D 다음에 B 마이너스 몇 D? 3D 이렇게 놓으면 다 합했을 때 D가 사라지긴 하겠죠.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건 이때 공차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2D 그렇지. 공차가 2D라는 거는 조금 주의는 하셔야 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5개짜리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될까? 5개짜리면 B 마이너스 2D B 마이너스 2D 다음 B 마이너스 D 다음 B 다음 B 플러스 D 다음 B 플러스 2D 그렇지. 표현 이해 갔니? 근데 꼭 고수할 필요 없어요. 하나 더 써. 아무거나 최대한 변수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표현 됐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 뭘 해보시냐면 바로 필기하시고 1238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지웁니다. 에이, 가로 치고 들어갔네. 번호가 틀렸어. 자, 계산 다 됐지요? 38번에 질문 있니? 없으시면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작업은 뭐를 하는 거냐면 수열을 찾아서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일반항을 찾고요. 그 일반항을 활용한 여러 가지 형태를 그냥 한 거야. 됐니?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이 수열에서 기본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걸 찾았으니까 걔들을 이제 뭐 하겠다는 거냐면 더해보겠다고. 다시 뭐 해보겠다고? 더하기 보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을 먼저 하나를 익히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표현은 모든 수열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겁니다. 등차 수열만 나오는 게 아니야. 됐니? 그래서 S하고 N이라고 이렇게 쓰고 S는 이건 대문자 크게 씁니다. SN이라고 표현하는데 요놈의 식기는 어떤 수열을 첫 번째 항에서부터 다시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까지로 정의하자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예를 든다면 다시 봅시다. 예를 들면 수열 AN에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바로 읽어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항이? 일반항이 뭐야? AN 그러면 세 번째 항은? A3 그렇지, 표현 다 됐지요?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S7이라고 되면 됐니? S7. 그럼 요 놈은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일곱 번째 일곱 번째 항까지 하고 해석을 하시는데 니들은 그러면 안 돼. 이해갔니? 니들은 이러면 안 돼. 됐어? 얘가 나오면 오랜만에 하자. 됐지요? 이게 머리에 도셔야 돼요.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수열 AN에서 이렇게 나오면 너 말고 뒤에 그래요? 음. A 더하기 A 더하기 A 3 더하기 A 4 더하기 A 5 더하기 A 6 더하기 A 7 더하기 A 8 더하기 A 9 더하기 A 10 됐니? 니들은 이게 머리에 돌아야 돼 바로. 근데 이걸 바로 돌리라 그러면 안 돌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말로 계속 씹을 대셔야 됩니다. 중얼중얼 계속. 됐어? 다시 한 번 더. 수열 BN에서 S15 유리야?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더하기 B6 더하기 B7 더하기 B8 더하기 B9 더하기 B10 더하기 B11 더하기 B12 더하기 B13 더하기 B14 더하기 B15 됐죠? 읽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한 번 더. 김재인 B 더하기 B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더하기 B6 더하기 아, 웃는 거 아니야? 이건 당연히 이게 돌아야 돼 머리에. 먼저 이게 머리에 박혀야 되는데. 나 못 들었는데. 계속 이어서 해. 근데 너 못 들었다 그러는데도 지금 다시 안 보고 다시 안 한 거야? 갑자기 기분 나쁘네. 나 못 들었어. 다시 하자.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더하기 B6 더하기 B7 더하기 B8 더하기 B9 더하기 B10 더하기 B11 더하기 B12 더하기 B13 더하기 B14 더하기 B15 더하기 B16 더하기 B17 더하기 B18 더하기 B19 더하기 B20 됐지요? 그렇다면 이번엔 한 번만 더 수열 CN에서 나? C 더하기 C 더하기 C3 더하기 C4 더하기 C5 더하기 땡땡땡 누가 땡땡땡이래? C6 더하기 C7 더하기 C8 C8 새끼 다시 처음부터 욕하고 앉아있네. 다시? C1 더하기 C 더하기 C3 더하기 C4 더하기 C5 더하기 C6 더하기 C7 더하기 C8 더하기 C9 더하기 C10 더하기 C11 더하기 C12 더하기 C13 더하기 C15 더하기 C16 더하기 갑자기 15로 떴는데? 다시? 봐! 자꾸 기복이 안 하니까 자꾸 중간중간에 날아가잖아. 다시? C 더하기 C 더하기 C3 더하기 C4 더하기 C5 더하기 C6 더하기 C7 더하기 C8 더하기 C9 더하기 C10 더하기 C11 더하기 C12 더하기 C13 더하기 C14 더하기 C15 더하기 C16 더하기 C17 더하기 그래서 어디까지? Cn까지 100까지 더하는 거고요. 표현 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먼저 얘를 머리에서 돌려야지 이런 놈을 바로 찾아야 5, 4, 3, 2, 1, 땡, 뭐? C5 더하기 C10 그렇지,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히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안 나와.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거라고. 원래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새끼는 니들이 그냥 SF 이거라고 하면 보는 순간 멍 때린다니까. 표현 이해갔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열
됐지야? 됐니? 어? 4, 3, 2, 1 시작! 8 곱하기 8 더하기 9 곱하기 9 더하기 10 곱하기 20 더하기 11 곱하기 20 됐니? 다음 5, 4, 3, 2, 1 시작! n 곱하기 a n 곱하기 a 그렇지 됐지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이런 표현들이 먼저 읽으셔야 된다고. 됐어 안 됐어? 됐니? 자, 좋습니다. 항상 SM 나오면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뭐 해라고 무조건? 아까도 잘 먼저 얘기했죠. 니들은 가장 기초에 뭘 자꾸 안 한다? 하라니까.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돼야 그 다음 풀이를 무조건 한다라는 거야. 그냥 됐지요? 다음. 그렇다면 요놈의 식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어요. 초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냐면 100까지 더하는 거. 이거 어떻게 구하니 초등학교 때? 1부터 100까지 다 더해? 아니 어떻게 더해? 101 곱하기 50. 왜 101 곱하기 50이야? 처음 거랑 마지막 거를 더하면 100일 그게 왜 100일이 항상 똑같다는 걸 확신해? 2랑 그 더하다 100일 아 숫자를 다 머리에서 보니까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해 안 가죠? 보통 니들 처음에 접할 때 야 둘 더하면 100이고 이렇게 더하면 100일이고 이렇게 더해도 100일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거든.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원칙은 요놈의 식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한 풀이는 물론 초등학교 때 그렇게는 못 배워. 위아래 쓴다라는 식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100부터 거꾸로 쓰는 거야. 그리고 위아래 식을 다 더해. 다 얼마씩? 100일씩 동일하지? 접근은 이거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래서 요놈의 식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대로 갑니다. 등차 수열 A에서 그럼 SN이란 놈의 식기는 시작!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쭉 더해서 어디까지? AN까지 그럼 이 앞에는 AN-1 이렇게 더하게 될 것이고 얘를 또 더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쓰라고 이번엔? 거꾸로 쓰라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동일하게 SN을 쓰는데 거꾸로 써. 그럼 여기는 누구? AN 그 다음 AN-1 더하기 AN-2 더하기 AN-3 더하기 쭉 가서 얘는 A2 다음 A1 그러면서 점점점 나오면 뭐 떠올려라? 개수 그렇지 몇 개? 100개 오케이 항상 개수 주의하시고요. 됐냐 안 됐냐? 그때 얘네들을 그대로 뭐 해버리라고? 좋아요 더하는 거야. 더하면 좌변은 SN의 몇 배가 될 것이고 2배 2배가 될 거고요. 다음 우변이란 놈의 식기는 얘 더하면 A1 더하기 AN 나와. 두 번째 그대로 더하면 뭐 더하기 뭐 나오냐면 A2 더하기 AN-1 나와. 다음 그 다음 더하면 A3 더하기 AN-2 나올 것이고 쭉 가면 AN-2 더하기 A2 나오고요. 다음 AN 더하기 A1 이렇게 표현 되겠죠. 이런 가로를 몇 개를 더하는 게 될까? N개 그렇지 여기까지는 됐지요? 그럼 이 가로를 더하는데 자 봅니다. 요때 요 새끼를 잘 보시면 얘는 첫 번째 항이고 얘는 몇 번째 항이니까? 두 번째 두 번째 항이니까 항이 하나 더 커. 여긴 공차 하나가 더 들어가 있지. 근데 얘는 몇 번째 항이고? 얘는 몇 번째 항이니까? 요 앞에 있는 놈에 비해서 얘는 공차 하나가 어떻게 돼 있어? 빠져 있거든. 그럼 하나는 더 들어가 있고 하나는 빠져 있잖아. 걔네들 더하면 이 결과랑 같아 달라?
같아요. 그렇지, 당연히 같아요. 얘는 A1 더하기 AN과 같습니다. 됐니? 그럼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요 새끼는 맨 앞에 있는 거보다 공차가 몇 개 더 들어가 있어? 2개. 2개. 요 놈은 앞에 있는 거보다 공차 몇 개가? 2개가. 2개가 빠져 있지. 그럼 더하면 결국에 그 더한 두 놈은 들어가고 한 놈은 2개 빠져 있으니까 결국에 결과 같아 달라? 같아요. 같아. 얘도 A1 더하기 AN이 될 거거든. 표현이 얘가 쌍았어.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다 동일하게 뭐 더하기 뭘로? A1 더하기 AN으로 정돈이 되겠지. 그럼 동일한 놈을 몇 번을 더하게 되니까 n번을 더하게 되니까 2 곱하기 SN이라는 건 n 곱하기 A1 더하기 AN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얘를 누구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얘는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 요렇게 표현이 될 거야. 몇 가지 표현이 얘가 싸가서 그럼 이때 얘를 해석을 하실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 n은 A1 더하기 n이 몇 번 더해지냐를 우리는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요 새끼는 뭘 나타내냐면 개수를 나타냅니다. 등차 수열의 개수, 항해. 표현이 같냐 안 같냐? 다음 A1이라는 놈의 새끼는 그 다음에 뭘 나타낼 것이고 얘는 몇 번째야? 첫 번째야. 첫 번째야. 즉 그 등차 수열이 꼭 첫 항부터 더하라는 말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첫 항, 즉 시작을 의미하고요. n번째 항은 얘는 마지막 항을 의미하지. 즉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등차 수열의 끝을 의미해요. 표현이 해갔니? 그러니까 얘를 시작과 끝을 더하고 거기에 뭘 곱하라고? 개수를 곱해 그 다음 얼마로 나눠? 2로. 그렇지. 이렇게 외우는 거야. 다시 뭐하고 뭐를 더하고 시작과 끝을 뭐하고 더하고 표현이 같냐 안 같냐? 그 다음에 누구를? 개수를 뭐해라? 곱해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여기 지워도 되지요? 지웁니다. 예를 들면 자, 요놈의 새끼 등차 수열 BN에서 S10 시작.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더하기 B6 더하기 B7 더하기 B8 더하기 B9 더하기 B10. 됐니? 이게 먼저 돌아야 돼.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러한 등차 수열을 더하니까 얘는 몇 번째 항과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누구야? B 10. 됐어 안 됐어? 걔네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뭐의 개수?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 나누기 얼마? 2 하면 끝이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한 번 더. 요놈의 쉽게 해서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더하기 쭉 더해서 만약에 B27까지 더하는 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표현이 갔니? 그럼 요놈의 쉽게를 표현하면 뭐 더하기 시작? B3 더하기 다음 B27에 곱하기 얼마? 25. 그렇지. 나누기 얼마? 2. 됐지요? 항의 개수 따질 때 1부터 따지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빨리빨리 익히시고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시작 더하기 끝에다가 항의 개수 곱하고 나누기 2해라. 결론은 이걸로 끝인 거고요. 근데 좀 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등차 수열의 합식을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얘를 풀어보게 되면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an이라는 게 몇 번째 항을 의미하니까 n번째야. n번째 항을 의미하니까 첫 번째 항하고 항 차이가 몇 개가 나겠니? n-1개 나겠지. 그러니까 공차도 몇 개가? n-1개 차이 날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거 활용하면 그냥 일반항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이 식을 정리할 때 A1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이니까 상수고요. D라는 건 뭘 의미해? 공차니까 상수지. 그래서 여기 수열에선 변수 뭐라 그랬어? n. 그렇지. 그럼 얘를 정리한다면 누구에 대한 식으로? 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 식에서 ND 나오잖아?
근데 앞에 뭐 곱해져 있어? n 곱해져 있지? 그러면 n의 몇 차식으로 표현돼? 2차씩. 그렇지. n의 2차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n 제곱이 될 것이고 그때 그놈의 개수는 d는 아니에요. 나누기 얼마 했으니까? 2 했으니까 얼마? 2분의 d로 표현이 되겠죠? 다음 어떤 놈의 식기에 또 이런 n승으로 표현이 될 거거든. n승이 아니라 곱하기 n꼴로 표현이 될 거거든. 상수항은 있니 없니? 없어요. 정리는 뭐 하시면 되니까 정리 안 했습니다. 귀찮아서. 됐어? 그래서 놓고 보니까 이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2차씩. 그렇지. 2차식이면서 상수항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음 2차항의 개수가 누구야? 2분의 D. 2분의 d지. 그때 d가 우리 뭐 의미한다고? 공차. 그러니까 2차항 개수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공차예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정답.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1242번 첫째 항이 얼마고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얼마짜리? 2짜리 무슨 수열에?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얼마가 된다면 30이 된다면 n의 값을 구하여라. 됐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 요런 이 등차 수열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30이라 그랬으니까 요걸 표현하면 마이너스 6과 다음 n번째 항을 표현해야 되겠지.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이잖아. 뭐 어쨌든 an이나 뭐 bn이나 아니면 그냥 또 네모 세모 해도 돼. 뭔지 모르니까 얘랑 그 다음 곱하기 뭐의 개수? 항의 개수. 됐어 안 됐어? 그럼 항의 개수 몇 개? n개. 나누기 얼마 한 개? 2 한 개.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얘가 얼마다? 30이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식을 우린 뭐 해줘야 돼? 풀어내야 될 거거든.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를 풀어내야 되면 결국에 요식은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요놈은 정리하게 되면 결국에 마이너스 6 더하기 an에다 곱하기 n을 한 뒤에 얘가 얼마가 될 것이고 60이 된다는 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 새끼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을 표현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줬지요? 공차가 얼마래? 2래. 그럼 얘는 an 기초 해석하면? 그렇지. 그냥 n번째가 일반항이잖아. 만들면 되겠네. 공차 2야?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2 n 만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줬잖아?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8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정리하게 되면 2n-14에다가 곱하기 n한 게 얼마다? 6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내버리면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첫항, 끝항 곱하기 뭐의 개수? 항의 개수 나누기 얼마? 2 됐지요? 됐니?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1256번으로 갑니다. 1256번 자 보시면 1과 몇 사이에 12 사이에 몇 개의 숫자를 넣었어? 아까 전에 연습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1과 12를 포함하면 총 몇 개가? 그렇지. 걔네가 될 텐데 그 n 플러스 2개를 요놈의 식기가 무슨 수열이 된다라고 문제에서 줬니? n개를 넣어서 그렇지. 걔네들을 다 뭐 했더니? 더했더니 얼마래? 8이래.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우리는 항의 개수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합이 78이니까 첫 번째가 얼마고? 1 마지막이 얼마고? 10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뭐? n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하면? 2 하면 얼마가? 78 나오겠죠? 그럼 n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n의 값과 공차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왜? 1이 첫 번째 항이면
12가 몇 번째 항이 될 테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 될 테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오케이. 거기까지만 해드리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쭉 푸시면 되고 다음 1269번 1269번 몇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대기하의 자연수 중에서 무엇으로 나누어 3으로 나누어 얼마가 남는 1이 남는 숫자들을 모아야라 다 구해라.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지. 중요한 건 첫 번째가 1이라는 겁니다. 4가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첫 번째 항은 얼마? 1.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7. 이렇게 나가는 숫자일 거거든. 그럼 나열되어 있는 이 숫자들을 보니까 이 숫자에선 뭐가 일정하니? 그렇지. 차가 일정해. 표현 이해 갔어 안 가서? 차가 일정해 얼마로?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등차 수열들을 다 더하는데 몇 이하의 자연수에서 찾으라 그랬어?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찾으라 그랬으니까 일단 무슨 항을 먼저 찾아야 되고 일반항을 찾아야 돼? 근데 공차 우린 발로 판단했거든. 공차 얼마야? 3이니까 요놈의 식기 일반항 찾으면 3n 하고 됐지요?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얘가 일반항이야.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왜 일반항을 찾아요? 이 숫자를 쭉 나열해서 100 이하의 숫자를 찾아도 되지만 일반항을 이용하면 좀 더 찾기 편하겠죠. 얘가 어떤 임의의 항, 즉 n번째 항의 형태를 의미하게 되니까 얘가 얼마보다 작다라는 걸 100보다 이하라는 것만 풀어내면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 풀어내게 된다면 n이 얼마 나오게 되겠니? 34. n은 얼마보다? 34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100 이하의 항이 나오려면 몇 번째 항까지 봐야 돼? 34번째 항까지 봐야 되겠네. 맞아 틀려? 그래서 찾은 34번째 항은 요놈의 식기는 찾아보면 얼마로? 100 나오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그 항까지에 뭘 구하라 그랬으니까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더하기? 1 더하기 다음 100 곱하기 34 나누기 2. 그렇지. 하시면 계산 되겠죠. 그냥 됐어 안 됐어? 오케이. 정돈 여기까지 일단 정돈하시고 자, 넘기셔가지고 유형 14 등차수열 함의 최대 최소 쪼매나게 별표. 매번 나중 되면 까먹고 질문하는 게 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잘 익히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시는 학생들도 존재하고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3 때 고난이도 갔을 때는 보는 연습까지 하시려면 요 식기를 이제 어떻게 수식적으로 판단하는지까지 연습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1273번을 보면 일단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몇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35.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AN이라고. 그럼 A1이 마이너스 35. 다음 공차가 얼마? 2짜리인 이러한 등차 수열에 됐어 안 됐어? 이거 너무 쉽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즉 SN이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직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뭐 생각하기 싫어하시는 분은 두 번째라도 풀리는 하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시면 좋고 내신 때는 첫 번째가 편하게 돼 빠르니까. 근데 나중에 고3 때까지 생각을 하시면 두 번째 풀이도 나쁘진 않아요. 변수에서 그냥 접근하는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5야. 두 번째 항은 얼마 되겠니? 마이너스 33. 그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 음수를 더 더하잖아. 값은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그렇지. 세 번째 항 더하면 세 번째 항은 또 얼마야?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3이지. 그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하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거보다 값은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작아져.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첫 항이 음수고 두 번째 항이 양수니까 항들은 커지지만 음수항들을 계속 더하면 합은 계속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작아질 거야. 그러다가 합이 계속 작아지다가 반대로 커지는 지점이 생겨. 항이 음수인 걸 더할 때야 양수인 걸 더할 때야? 양수인 걸로. 그렇지. 그러면 그 항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이 최소되는 경우겠네.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요렇게 받아들인 게 직관입니다. 표현 이해갔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근데 이게 나중에 또 혼자 생각하라 그러면 뒤에 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 이 새끼에 그러면 무슨 항을 일반항을 찾아서 그 항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을 찾아야 될 거거든.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럼 일반항 만들면 시작! 2n 마이너스 37이고 어쨌든 처음엔 음수항이잖아. 얘가 무슨 항으로 바뀌는 지점을 찾아야 돼? 양수와 양수항으로 바뀌는 지점을 찾아야 돼. 그럼 풀었더니 n이 얼마보다 크다? 2분의 37보다 크다인데 n이라는 게 무슨 수니까? 자연수. 자연수니까 n이 얼마 되면? 19 됐어 안 됐어? 18.5잖아. 됐니? 19라는 건 즉 이 19라는 건 몇 번째 항부터? 19번째 항부터 뭐가? 항이 양수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양수항을 더하는 순간 합은 계속해서 작아지니 커지기 시작하니? 커지기 시작할 거거든. 그럼 최소가 나오려면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최소가 나오게 되겠어? 18번째. 그렇지. 그러니까 SN의 최소값은 n이 얼마일 때? 18인데. 그렇지. n이 18일 때인 S 얼마? 18이 최소가 될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럼 S18은 몇 번째 항을 더하고? 첫 번째 항과 다음? 16번째 항 더하고 다음 곱하기 얼마? 8 나누기 얼마? 2 하시면 되겠죠.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이렇게 찾으시고 그때 n이 얼마? 18이다라고 접근하는 게 일단 기초고요. 됐어? 그 다음 한 번 더. 우리가 결국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하니까 무슨 값 구하래? 최대 최소 구하기 첫 번째? 그래프. 그렇지. 그래프. 됐냐 안 됐냐? 수열도 수식으로 표현되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프가 가능하다는 거야. 접근하셔야 될 거. 즉 그 얘기는 왜? 얘 기억하라고 해요. 수열에서 변수 뭐? 그러면 등차수열 합이 n에 대한 가차식 2차식. 표현되니까.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SN을 그냥 표현해. SN은 그러면요 너무 쉽게는 뭐 더하기 A 1 더하기 A. A N. N 곱하기 N. N 나누기 2. 2 됐냐 안 됐냐? 또 머리 안 도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두셔야 됩니다. 됐냐 안 됐냐? 근데 A1이 얼마였고? 마이너스 35였고 AN은
찾았잖아? 2n 마이너스 37이었고 곱하기 얼마고? n하고 나누기 얼마? 2. 됐냐 안 됐냐? 그럼 연어무 식기는 정돈하게 된다면 2n 마이너스 72예요. 2로 나눴지요. 그럼 여기서 2 뺄 수 있잖아. 그럼 n 곱하기 다음에 n 마이너스 36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봤더니 이 SN이란 놈의 식기가 쳐다보니까 문자 뭐에 대한 변수 n에 대한 몇 차? 2차. 그렇지. 이러한 몇 차 함수에 2차 함수에 무슨 값 구하여라? 최소 값 구하여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당연히 함수화 시켜 못 시켜? 시켜.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이놈은 무슨 볼록이? 아래 볼록이 근이 뭐하고 뭐야? 0하고 18이야. 그럼 축은? n은 18. n은 얼마일 때? 18. 그렇지. 그럼 최소값은 n이 얼마일 때? 18이죠. 18일 때. 됐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변수가 잡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풀이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직관적으로 저는 접근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머리에서 안 돌아요. 그럼 수식화 시키시고요. 그냥 그대로 일반화 시키면 되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때 해석 연습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풀어내시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n은 무슨 수기 때문에 이 문자 n을 우리가 갖다 쓴다 그랬어? 자연수. 그렇지. 자연수라는 걸 주의를 해야 돼.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어쨌든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을 때 요때 축이 n이 얘처럼 18이 나오면 땡큐야. 근데 예를 들어서 2분의 35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그럼 2분의 35일 때 최소값 갖는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맞아 틀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여기에서 가장 2분의 35? 뭐 축했더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3분의 35. 됐어 안 됐어?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 판단하셔야 되는 건 이때 요놈의 식기는 대강 몇 점 몇이 될 테니까 11점 얼마일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11점 얼마인데 정확하게 보면 11.6 5짜리 조짜리 나오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n은 무슨 수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얘 옆에 n이 얼마일 때? 12일 때 있을 거고요. 얘 옆에 n이 얼마일 때? 11일 때 있을 겁니다. 맞아 틀려? 그럼 언제가 최소겠니? 12일 때. 그렇지. 12일 때가 최소야. 대칭성 이용해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왜? 멀리 떨어졌으니까 얘 값이 더 올라가 있잖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확한 풀이를 하시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양음 갈려지는 항보다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보통 중점으로 많이 나오긴 해. 2분의 35 이런 식으로. 됐어? 대신에 요거는 조금 정돈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필기.
자, 필기 다 되신 분들은 부르는 문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셔야 될 게, 아까 그건 배웠으니까, 1252번. 1252번. 기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243번. 43번. 52번. 다음에 1262번. 다음 70번. 다음에 74번. 다음 83번. 여기까지고 숙제는 유형 17 1294번까지입니다. 유형 17에 1294번까지 됐나요? 문제 풀면서 막히시는 건 바로 개별 질문 하시고요. 토요일까지니까 확통 미리미리 하라 그랬어요. 확통 넣을 게 안 되니까 확통이랑 같이 하셔가지고 토요일날 수업 몇 시? 오전 10시. 다음 주 화요일 수업 몇 시? 몇 번을 확인해도 맨날 또 문자 오니까 제발 좀 확인 좀 잘합시다. 모르시는 거는 바로 개별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